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저번 수업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면서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동태, 그쵸?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그리고 뒤쪽에 사용되어 있는 전치사 between의 지금 특성들, 그리고 최상급, 그리고 비교급, 마지막으로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역시요, 영상을 보기 전에 각 문장을 구조 분석하고요, 완벽한 하나의 한글 문장으로 해석해 본 후에 활용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미 그 작업을 끝냈다라는 전제 하에 바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전치사요. 전치사. 우리가 전치사가 등장하면 뒤에 항상 명사가 등장을 한다고 했고,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쳐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자,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는 문장에서 절대로 주어라든지 혹은 목적어라든지 보어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요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문장집 보시면 in부터 어디까지 addition까지 가로 치셔야 되고요. into부터 어디까지 triangle까지 가로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문장에서요, 동산 당연히 누구로 보셔야 돼요? 당연히 can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other polygon을 지금 저희가 주어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다른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can be divided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복습을 잘 해오셨는지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a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했죠? ca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거다. 그쵸? 그러면 조동사는 뒤쪽에 반드시 뭐를 취하는 거다? 동사 원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am, are, is가 아니라 be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 be 뒤쪽에 뭐가 나와 있다? be divided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미 앞쪽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쪽에는 이 divided는 동사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과거 분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로 공식이네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고요, 비동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을 때 얘는 무슨 태라 부르는 거다? 그렇죠, 수동태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수동태는요, 해석이 4개라고 했나요, 5개라고 했나요? 수동태는 해석이 4개다 5개다? 그렇죠, 3개입니다. 지금 3개나 대답 못하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다시 좀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뭐뭐 하게 되다. 두 번째, 뭐뭐 당하다. 세 번째, 뭐뭐 해지다. 물론 요 3개가 딱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긴 하긴 하지만, 본인이 해석을 했을 때 요 3개 중에 그래도 가장 적절하게 뭔지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divide의 의미가 뭐예요? 그쵸? 나누다죠. 그쵸? 그럼 당연히 divided는 뭐가 되겠습니까? be divided는 나눠지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can과 그냥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can은 뭐뭐 할 수 있다고. 그쵸? 그 다음에 divided는 뭐니까? 나눠지다니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n addition은요, 게다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게다가 다른 지금 다각형들은 삼각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학은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삼각형이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는 얘기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오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로? 3개로 나눠진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도요, 같은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전치사 빨리 이야기해 주시자. 누가 전치사입니까? 앞쪽에 있는 for가 전치사죠. 어디까지? for example까지요. 그 다음에 뒤쪽에 어디로, 어디 안으로라는 지금 전치사 누구 있어요? 당연히 into겠죠. 그쵸? 그럼 어디까지? 또 triangle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지금 동사는 누구고요? 또 can이죠.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다? a rectangle. 그쵸? 사각형이 지금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조동사 can 보이고요. can에 걸리는 동사 원형 누구? be가 나왔고 그 다음에 뒤쪽에 split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무슨 태라고요? 비동사 다음에 pp는 무슨 태다? 수동태다. 수동태는 해석이 뭐고요? 네, 세 가지가 가능하고 해석은 뭐뭐 하게 되다, 당하다, 해지다 셋 중에 하나로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split라고 하는 건 나누다, 쪼개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e split는 뭐가 되겠다?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진다. 할 수 있다니까 쪼개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요 another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 형용사들 중에서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수량 형용사. 네, 수량 형용사는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는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어떤 형용사냐면 어떤 명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수인지 즉 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셀 수 없기 때문에 량으로 얘가 많다 적다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걸 저희가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5개를 무조건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ll 그리고 other 그리고 few 그리고 many 그리고 several까지요. 그래서 요 5개를 집에서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주세요. 소리를 내서 읽어주면 마치 입에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면 자 all other few many several plus 그 다음에 뒤쪽에 항상요 무슨 명사 쓰냐면 복수명사 씁니다. 네, 뒤쪽에 항상 무슨 명사 쓴다? 복수명사 쓴다. 그러면 이게 뭐 문장들을 보시다 보면 당연히 복수명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수량형용사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10번 정도 마주친다라고 했을 때 10번 중에서 8번 아니에요. 한 9번 이상은요. all, other, few, many, several 이 5개의 지금 수량형용사 뒤에 항상 복수명사를 수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ll, other, few, many, several 플러스 복수명사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all의 개념이 뭐죠? 그죠? 모든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E로 시작하는 모든이 누가 있더라? every가 있더라. 그러면 다른이란 단어 A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근데 another란 단어가 있고요. few는 조금이죠. 그렇죠? 우리 L로 시작하는 조금의 little이 있고 many는 많은인데 much도 지금 많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several은 몇몇 차라는 표현인 건데 각각을 얘기할 땐 each란 단어를 써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요 반대로 뒤에 항상 무슨 명사? 단수명사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해 놓을 게 요거죠. 얘네들요. 그죠?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 네, 얘네들. 요 지금 4개는요 외워놓지 않으면 애초에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두시고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네들은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얘네들은 뒤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 취하는 거지만 얘네들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 특수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일단 10개 중에 9개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between이라는 단어도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해석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between. 그래서 우리 between의 의미가 뭐죠? between. 네, between의 의미는 뭐뭐 사이라는 말입니다. 뭐뭐 사이에. 물론 품사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라고 하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뭔가 사이가 존재를 하려면 개체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죠? 개체가 반드시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 네,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etween은 개체가 2개이거나 2개 이상일 때만 쓰면 지금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용되는 용례가 딱 정해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앞에 between 쓰고 and 쓰고 a 쓰고 and 쓰고 뒤에 b를 써가지고 a와 b 사이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뒤에 뭘 찾아주신다? and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요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실은 between이 뒤쪽에 그냥 복수명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쌤이 지금 ns라고 쓰는 건 전부 다 복수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etween 뒤에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다? 복수명사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between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뒤쪽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and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다? a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A와 B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 갑시다. 일단 동사는 누구죠?
동사 당연히 is일 거고요. 앞에 지금 트라이앵글을 지금 주어로 보시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그래서 별표 좀 하나 해놓읍시다. 여기다 별표 좀 하나 해놓자. 자, 보시면 우리 트라이앵글이 만약에 주어였다면 요 뒤쪽에 s 붙은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 비동사가 is가 아니라 뭘 써야 돼? 당연히 a를 써야 됩니다. 근데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어부의 품사가 뭐다? 전치사다. 그러면 전세에 걸리는 명사 누구? 트라이앵글까지 뭐야 된다? 가로를 치셔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은 문장에서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쪽에는 누가 지금 주어다? property가 지금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깨알같이 쌤이 another는요 무슨 형용사라 했습니까? 무슨 형용사? 그쵸. 수량 형용사라 했어요. 그리고 another가 다른이든 또 다르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another는 뒤에 항상 무슨 명사 쓰는 거다? 네, 단수명사 쓰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지금 단수명사 property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큰 해석은 이거죠. 또 다른 특징은 뭐다? 관계이다. 다시요. 또 다른 특징은 뭐다? 관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꾸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뭐예요? 삼각형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관계이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 between A and B라고 했으니까 A와, 그쵸? A와 그 다음에 B의 관계이다. 그러면 A는 뭐였어요? 그들의 가게 크기와 그리고 B는 뭐였어요? 그들의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을 다 붙여봅시다. 트라이앵글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의 가게 크기와 그들의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럼 저희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역시 우리 필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쌤이 수업 중에 항상 뭐 요런 걸 항상 물어봐요. 뭐냐면 요렇게 단어가 뒤에 ER이 붙거나 우리 EST가 붙는 걸 뭐라 하냐. 그러면 열에 한 7명, 8명은 지금 대부분 다 학생들이 요렇게 대답합니다. 비교급이요. 혹은 최상급이요. 그러면 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비교급은 우리가 어떻게 더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최상급은 어떻게 우리가 가장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교급과 최상급의 품사는 뭐니? 이렇게 제가 다시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순간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잊지 마세요. 품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말이 뭐로 끝나야 된다? 사로 끝나야 되고요. 기준이 되는 품사는 총 몇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8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질문 자체가 품사가 뭐냐 이렇게 정리된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사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인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비교급과 최상급은 뭐냐? 네. 얘네들은요, 애초에 형용사 혹은 부사에다 뭐로 붙이는 거냐면 ER을 붙이거나 ES를 붙여서 비교급 혹은 최상급을 만드는 거야. 따라서 비교급과 최상급의 품사는 애초에 소스가 뭐였는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is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is는 뭐예요? she, 운이랑 형용사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is를 뭐로 바꿨다? is라고 하는 지금 최상급으로 바꿨다. 그럼 얘는 뭐다? 최상급 형용사가 되는 거야. 최상급 형용사. 그렇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스가 뭐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4번에서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최상급을 쓸 때는요. 최상급을 쓸 때는 항상 앞에 더를 붙였습니다. 더를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한정사라고 하긴 하는데 적어도 한정사 뭐 관사가 됐든지 아니면 대명사의 소유격이 됐든지 한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쓰고 써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단은 무조건 덜을 붙인다 생각하세요. 예외적인 경우수가 있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상급은 항상 앞에 뭘 붙인다? 덜을 붙인다. 그래서 보시면 longest가 나와 있고 앞에 더가 같이 있는 거다. 그럼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서 최상급 형용사로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대요. 그쵸?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의 동사 어디 있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자. 오늘은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하고 쉽시다. 자, 동사 어디 있나요? 그쵸? 맞아요. 여기 is가 있어요. 그럼 그 앞쪽에 주어는 누구죠? 주어? 여기서 또 앵글 이루고 앉았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죠? 본인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전치사 누가 보이셔야 돼? opposite이 보이셔야 돼. 그럼 어디까지요? 앵글까지 묶어줘야 돼. 그럼 얘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럼 누가 주어다? 앞에 있는 지금 the side가 주어다.
자, 그러면 그 변은요. 그 변은 뭐다? 가장 길다. 뭐라고요? 그 변은 가장 길다. 그럼 always는 무슨 말이야? 항상이잖아. 그치?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 변은 항상 길다. 됐나요? 그럼 이제 어디만 이어주면 되겠어? 얘만 이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가장 큰 각의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변은 뭐다? 항상 가장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쌤은 잘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삼각형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각이 제일 크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가장 큰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이 항상 가장 길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요 얘기. 더 자세한 내용은 수학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선생님께 여쭤보실 때, 그쵸? 뭘 가져가셔야 된다? 요 문장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을 가져가셔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요 밑에 걸 가져가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시켰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5번 갑니다. 5번이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막판, 그렇죠? 끝판왕 복수죠. 자, 그럼 일단은 동사 2개부터 잡아주시죠. 동사 어디 있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죠. 빨리. 동사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is. 또 동사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또 하나 더. 그렇지. is. 그러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한 뭐가 필요하겠다? 접속사가 필요하겠다. 우리 저번에는 접속사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가로 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일단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우리 전체 문장의 동사는 원래 몇 개만 쓰는 거다? 한 개만 쓰는 거다. 그런데 내가 동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한다? 접속사가 필요로 한다.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접속사는요 일단은 대시에 가장 흔해요. 그리고 우리가 WH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다 접속사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요. while이요. 아니면 이런 단어들이요. 우리가 weather요. 그쵸? 아니면 이런 단어들이요. whereas요. 그쵸? 다 그냥 뭐다? 앞에 있는 단어가 뭐로 시작했으니까 WH로 시작했으니까 품사를 뭐겠다? 접속사겠다. 이렇게 접근이 되셔야 돼. 그럼 살짝 어려운 건 한번 해볼까? 만약 우리가 whichever 이런 단어를 봤다. 그쵸?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앞에 단어가 뭐로 시작하고 있다? WH, 품사 뭐다? 접속사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펜 준비하시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마 의문사라고 배울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데 요 의문사들도요 일단은 우리가 문장에서 뭐를 쓸 수 있다? 접속사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중학교 3학년 뭐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의문사가 문장에서 의문사로 쓰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뭐다? 접속사다. 흔히 말하는 간접 의문문 같은 거 있죠. 의주동 우주동 하는 거. 그 간접 의문문에 있는 의문사도 실은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화학법에서 말하는 뭐 직접 합법, 간접 합법 쓸 때 그 간접 합법에 들어있는 의문사들도 실은 뭐다? 다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시라고 하는 단어와 WH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 그리고 의문사는 다 일단은 뭐로 보신다? 접속사로 보신다. 그럼 접속사는 뭐랑 뭘 하는 거다?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깨알같이 또 복습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접속사 이렇게 원 그려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접속사는 상관 접속사, 그리고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접속사는 누굴 얘기하는 거다? 종속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고, 쌤이 이렇게 지금 원을 그린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속 접속사는요. 무슨 절이 가능하고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 형용사 기능을 하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고 부사 기능을 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용사절은 앞에 항상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 왜? 형용사는 누굴 꾸며야 되니까?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명사를 선생님들이 뭐라 지금 지칭을 하신다? 선행사라 지칭을 하신다. 맞나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 들어가는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뭐고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애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누구다?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쌤이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절대로 명사절이 아니에요.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형용사절이고 관계 부사 역시 부사절이 아닙니다. 관계 부사도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대시라고 하는 게 접속사니까 우리는 일단 대부터는 대가로로 칠 거야. 그리고 여기
확인하고 뒤쪽에 얘를 묶어주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대시라고 하는 애는 실은 명사절 접속사 대도 가능하고 부사절 접속사 대도 가능하고 관계대명사 대도 가능하고 관계부사 대도 가능한데 일단은 오늘은요 요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대시라고 하는 게 절대로 형용사절은 될 수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 주시자. 형용사절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왜요? 형용사절은 말 그대로 무슨 기능이다? 형용사 기능이다. 형용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게 지금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절대로 이 that은 뭐로 사용될 수 없다? 형용사절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면 이 that은 뭐다? 명사절 that이다. 명사절 that.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결론 냅시다. 결론은 뭐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문장 보시다가 동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바로 that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 네,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 그쵸? 그러면 얘가 명사절 접속사 that이면 역시 해석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뭐라는 사실, 혹은 뭐뭐라고, 혹은 뭐뭐라는 것. 요 셋 중에 하나를 문맥에 맞춰서 그냥 적절하게 지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죠. 자, 위에 갑시다. 자, 동사 앞에 주어 누굽니까? 주어 누구다? One more property. 얘가 지금 주어죠. 그쵸? 여기서 어부는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묶어주셔야 돼? triangle까지 묶어주셔야 되고 여기에 s가 붙어있지만 절대로 뭐를 쓰지 않는다? r을 쓰지 않는다. 왜? 전세 걸린 명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큰 해석은 요거겠죠. 지금 또 다른 특성은 그쵸? 다시요. 또 다른 특성은 그쵸? 뭐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이다. 다시요. 또 다른 특성은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이다. 혹은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이다. 정도가 해석이 좋겠네요. 그러면 삼각형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that 이하라는 사실이다. that 이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that 안만 다시 정리합시다. 보시면 얘가 지금 다시 is가 동사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부는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angles까지 묶어주셔야 되고 여기 안에서 지금 동사는 다시 주어는 누가 되는 거다? 주어는 당연히 let some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동사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합이죠. 합은 뭐다? 항상 180도이다. 그럼 뭐의 합이에요? 각들의 합은 항상 180도이다. 그리고 대세적은 뭐라고요? 사실라고 것. 그럼 말을 다 붙이면 갑니다. 이렇게 되죠. 삼각형의 또 다른 특성은 that 이하라는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다? 각들의 합이 항상 180도라는 사실이다. 혹은 항상 180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저번 첫 번째 강의에 비해서 우리가 한 5문장 정도밖에 지금 정리가 안 되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수학과 관련된 지금 지문이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수학적 베이스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번 첫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수동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접속사의 개념은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좀 심심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다음 구문독해 지문은요. 좀 더 재미있는 지문이 걸리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